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뉴스는 연일 위기를 외칩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팝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사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시장이 놓치고 있는 종목들 중 사스부터 AI 인프라, 히토류, 소형 원전까지 공포에 팔린 종목들 속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지금 주식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데이터는 뭐라고 할까요? 나스닥 100의 선행 PER은 현재 약 24배 수준입니다. 2016년 이후 시장이 용인해온 범위가 20배에서 30배 사이. 지금은 그 중간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선행 PER이 100배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그 4분의 1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 시절 주가는 치솟았지만 이익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그 아래 이익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과열도 아니고 바닥도 아닙니다. 지금은 지극히 표준적인 강세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유독 싸게 팔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작년엔 소프트웨어 사고, 반도체 팔아라였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사고, 소프트웨어 팔아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엔 또 반대가 될 겁니다.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예시가 어도비입니다. 한때 포토샵을 쓰려면 대형마트에서 설치 디스크를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 고가의 일회성 결제였습니다. 2013년 어도비는 이 모델을 완전히 버리고 월정액 구독으로 전환했습니다. 고객들은 격분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어도비는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년간 어도비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구독 전환으로 얻은 것은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 불법 복제 차단, 수백만 명의 신규 고객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피스 365를 출시했을 때 월스트리트는 일제히 팔아라고 했습니다. 주가는 몇 년간 횡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간 주가는 $40에서 $50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공포에 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고 공포에 산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은 같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서비스나우, 티커 NOW입니다. 2024년 고점 대비 약 50%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는 객관적으로 훨씬 강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공포는 이렇습니다. AI 때문에 직원이 줄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줄어든다. 그런데 실제 실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좌석 기반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계약의 50%는 이미 좌석이 아닌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맞게 수익 모델을 전환하면서도 기존 사업은 오히려 성장 중입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그 변화 속에서 회사는 이미 적응을 마치고 있습니다. 50% 빠진 주가와 강해진 펀더멘털 사이의 괴리. 이것이 지금 서비스나우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일즈포스, 티커 CRM입니다. 2024년 12월 고점 대비 약 50% 하락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회사는 미국 기업들의 영업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 회사를 마치 사라질 운명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가 영업사원 한 명의 일을 50명분 해버리면 세일즈포스 라이선스가 대거 필요 없어진다. 세일즈포스는 이미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출시해 대화 한 건당 $2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10명의 영업사원을 AI로 대체해도 세일즈포스는 그 AI가 일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오히려 기존 모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회성 구매에서 구독으로, 구독에서 사용량 기반 과금으로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가 가는 방향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매출 비율은 4.13배입니다. 2022년에 시장이 이 주식에
기꺼이 지불했던 배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주가잉여 현금 흐름 비율은 13.42배. 2020에서 2021년에는 40배에서 60배를 오갔습니다. 월마트, 디즈니, 모든 대형 은행들이 20년 이상 쌓아온 고객 데이터가 세일즈포스 안에 있습니다. 보안 검토, 법적 검토, 정부 규정 준수, 세일즈포스는 이 모든 승인을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매끄러운 데모 하나 들고 나타난 AI 스타트업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클라비오, 티커 KVYO입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셨네요.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문자를 보내는 두뇌가 바로 클라비오입니다. 이메일, SMS, FC 알림, 리뷰 요청, 소비자 대상 브랜드들의 모든 마케팅 자동화를 한 플랫폼에서 처리합니다. 주가 차트는 처참합니다. 그런데 사업 차트는 정반대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3억 5,800만 달러, 전년 대비 28% 성장입니다. 최근 12개월 누적 매출은 13억 1천만 달러, BGAAP 영업이익률은 16.4%, 상장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 기반 순매출 유지율은 110%,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10%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탈이 아닙니다. 확장입니다. 규모는 놀랍습니다. 클라비오를 사용하는 기업이 19만 3천 곳입니다. 하루 처리 이벤트가 37억 건, 소비자 프로필이 80억 개, 세계 인구가 83억 명인 것과 맞먹습니다.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현금은 9억 8천만 달러, 부채는 사실상 없습니다. 경영진은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4월에 이미 1억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52주 저점 근처에서 이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 스스로 우리 주식이 너무 싸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USA 히토류, 티커 USAR입니다.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MRI 기기,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히토류 금속. 중국이 전 세계 채굴의 70%, 가공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소재 없이는 자국 무기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USA 히토류는 텍사스 서부에 히토류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는 완성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회사 지분 10%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을 통해 현금 지원 2억 7,700만 달러, 선순위 담보대출 13억 달러도 제공했습니다. 에너지부와는 히토류 분리 기술 공동 연구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정부가 주주이자 대출자이자 연구 파트너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수록 이 종목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관련 헤드라인 하나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크게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코어위브, 티커 CRWV입니다. AI 기업들은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WS나 구글 클라우드는 원래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위해 설계된 인프라입니다. 코어위브는 처음부터 AI만을 위해 설계된 클라우드입니다. 엔비디아 칩 수천 개를 거대한 창고에 쌓아두고 시간당 연산 능력을 임대합니다. 이사를 갈 때 트럭을 구매하는 대신 빌리는 것처럼 AI 기업들은 연산 능력을 직접 소유하는 대신 코어위브에서 빌립니다. 고객 명단이 말해줍니다. 메타는 2032년까지 35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는 60억 달러 계약에 자체 자금 10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사용 용량을 2032년까지 전량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엔스로픽, 오픈AI 모두 주요 고객입니다. 이미 확보된 계약 총액이 660억 달러를 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코어위브는 시장 전체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비우스 그룹, 티커 NBIS입니다. 코어위브와 같은 AI 클라우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코어 위브가 하나의 큰 내기라면 네비우스는 4개의 내기를 동시에 하는 구조입니다. 첫째, AI 인프라 임대. 코어 위브와 같은 엔비디아 기반 연산 임대 사업입니다. 둘째, 자율주행 기업 어바이드. 와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전문 기업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혹은 내년 IPO가 예상되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네비우스도 함께 주목받습니다. 셋째, AI 모델 학습 데이터 관리 기업 톡. 넷째, 유럽의 AI 주권.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이 운영하지 않는 자체 AI 인프라를 원합니다. 네비우스는 코어 위브가 갖지 못한 유럽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비우스의 CEO는 러시아판 구글이라 불리는 얀덱스의 창업자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암스테르담을 거점으로 재출발했습니다. 7번째 종목입니다. 마라홀딩스, 티커 MARA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마라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대용량 전력, 광대한 부지, 전력망 연결, 냉각 시스템, 광통신망. 그런데 이 인프라는 AI 연산에 필요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2026년 2월 마라는 스타우드 디지털 벤처스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기가와트 AI 연산 용량을 구축하고 2.5기가와트 이상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코어 위브의 2030년 목표가 5기가와트, 마라는 그 절반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진은 채굴 용량의 최대 90%를 AI 워크로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당일 주가는 17%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이 변화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AI 인프라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아직 비트코인 회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인식 차이가 지금의 기회입니다. 8번째 종목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티커 SMR입니다. 기존 핵발전소는 건설에 10년에서 15년, 비용은 200억 달러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십 년째 새 원전을 거의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이 방정식을 뒤집으려 합니다. 공장에서 소형 원자로 모듈을 제작하고 트럭이나 기차로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모듈 하나당 77메가와트, 4개, 6개, 12개를 쌓으면 최대 924메가와트짜리 발전소가 완성됩니다. 뉴스케일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소형 원자로 기업입니다. 경쟁사들은 모두 아직 심사 중입니다. 이 인증을 받는데 10년 이상, 수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선점 효과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아마존은 5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전력을 계약했습니다. 메타와 구글도 잇따라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24시간 전력이 필요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밤에 멈춥니다. 석탄은 퇴출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짓는데 15년이 걸립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우주 경제가 현실화될수록 달과 화성 탐사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소형 원자로는 빠질 수 없습니다. 나사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이미 소형 원자로 개발에 자금을 쏟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지금 3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AI 전력 수요, 그리고 우주 경제. 이 3가지 내러티브가 동시에 불붙을 때 시장은 움직입니다. 공포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항상 과장되어 있습니다. 어도비가 팔릴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릴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담은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소개한 8개 종목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장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